그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게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가를 알려면은요, 그 전에 1980년을 전후한 미국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짧게 좀 말씀드리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폴 볼커라는 분이 계셨어요. 폴 볼커. 예, 이 사진에 지금 나오죠. 이분인데, 이분이 거의 좀 장신이요. 키가 2m 육박하는데 190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분이 1979년도에 미국 연준의 의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취임을 해서 이분이 무슨 일을 큰 사고를 치는데요. 어떤 사고를 치냐면, 기준금리를 20%까지 끌어올립니다. 이거 미친 거 아니? 20%? 어마무시하죠? 20%까지 끌어올립니다. 왜 이렇게 했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석유 파동이나 뭐네 갖고요. 이 당시에 그 미국이 사실은 1970년대, 80년대까지 계속 인플레이션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석유 파동이다 뭐다 그래갖고 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 인플레이션이 뭐래도 안 잡히니까 요거 때려잡겠다고 올인한 거예요. 인플레이션 물가 잡는데 올인해갖고 미친 척하고 미친 듯이 20%까지 올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이건 이제 역대 미 연준의 의장들인데요. 이쪽 이제 폴 볼 거죠. 예, 키가 크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옐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 자넷 옐런, 그리고 지금의 제롬 파월. 이 그래프는 뭐냐면 이 역대 의장들이 자기가 이제 재임하는 동안에 기준금리를 어떻게 올리고 내렸는가 하고 추이를 그래프로 표현한 건데요. 야, 뭐 그린스펀이나 버냉키 뭐 다른 의장들하고 게임이 안 돼요. 상대가 안 되죠. 압도적으로 금리를 무식하게 쳐 올렸다. 예, 자기 키만큼이나.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1980년 전후한 미국 상황.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가 때려잡겠다고 금리를 저렇게 올리다 보니까 부작용을 속출을 합니다. 반드시 부작용 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미국의 제조업이 다 죽어나간다. 메이드 인 USA가 다 죽는다. 왜? 제조업체들이 100% 자기 자본 갖고 운영하는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다 타인 자본 끌어다 쓰죠. 그럼 그거 다 이자 내야 돼. 이자 부담해야 돼. 근데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니까 내야 할 이자도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다 죽네 이러고 다 나 죽겠다고 지금 아우성이 치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금리를 저렇게 올리니까 자국 통화 가치는 당연히 강세로 가겠죠. 달러 가치가 급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산 메이드 인 USA 제품이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수출이 외국에 안 팔려. 왜?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비싼 거야. 다른 나라 거보다 미국산이 더. 달러가 강세니까. 반면에 저렴한 수입산 제품은 미국으로 밀물 밀려오듯이 마구마구 몰려오게 됩니다. 싸니까. 왜? 달러가 강세니까. 예? 환율 입장에서 보면 환율을 보자면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내려가니까 수입산 제품 가격도 덩달아 같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산 제품이랑 외국에서 만든 제품이랑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예요. 빵꾸가 나, 무역 수지가.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더 크니까 빵꾸가 나죠, 당연히. 특히 이때 일본이 아주 덕을 톡톡히 봤는데요. 특히 엔화 가치가 떨어져 있는 거죠, 엔저. 요 엔저 현상을 틈타갖고 일본산 제품이 미국을 점령하다시피 합니다. 막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와. 그래서 이때 재미를 많이 본 일본 기업이 특히 도요타, 그 다음에 혼다, 이거 자동차 업체죠. 그리고 소니 그 뭐 마이웨이인가? 뭐 그 당시에 워크맨 같은 거 이런 거 미국을 다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당시 일본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요, 1980년도에 약 2.8%였는데 계속 올라가죠. 경제 성장률이 계속 올라가서 85년도 플라자 합의 있는 해, 요 직전까지 5.2% 갔다가 좀 주춤하다가 88년도에 6.7%까지 다시 뜁니다. 예, 이거 다 누구 덕분 거야, 이거? 미국이 다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미국이 일본을 다 먹여 살린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렇게 해준 거야. 그죠? 예. 그런 상태에서 열받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 물건은 더럽게 안 팔리는데 무역 수준 계속 적자고. 그러다 보니까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라는 거를 하는데, 이 플라자가 뭐냐면 이게 미국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 이거 사진인데요. 유명해요. 이거 굉장히 뭐 우리로 치자면 5성급 7성급 호텔인데, 여기서 G5 재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요, 일본을 뭐 말이 좋아 협조를 끌어내는 거지. 일본은 그 협박을 하다시피 해갖고, 야, 엔화 가치 끌어올려 그래갖고 엔화 절상을 유도합니다. 강제로. 거의 협박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엔화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일본산 제품의 가격이 또 비싸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수출이 안 돼. 안 팔려 또. 이러니까는
일본에서 어떻게 해요? 당황을 해가지고 뭔가 대책을 세운다고 세운 게 뭐냐면, 야, 그러면 수출보다는 내수 부양을 하자. 내수 부양. 그리고 수출기업도 살리겠다고 이 두 가지 동시에 노리고서 금리를 내려버립니다. 5%였던 거에서 반토막을 쳐갖고 2.5%까지 금리를 확 내려버려요. 그리고 대출 규제도 확 풀어버립니다. 야, 대출 많이 해가. 대출 많이 좀 갖다 써. 빚 좀 많이 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당연히 시장의 유동성은 넘쳐납니다. 예. 돈이 뭐라고 할까? 돈이 그냥 풍년이야, 풍년. 돈이 넘쳐나. 그럼 이게 뭐 하나의 법칙이야, 이거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넘치는 유동성은 당연히 어디로 흘러 들어가요?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이쪽으로요. 막대한 유동성이 다 흘러 들어가갖고 거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이제 그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는 발단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 다 플라자 합의 이런 걸 하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린 거죠. 미국이 만들어버린 거야. 이렇게 일본을 거의 잃어버린 30년에 빠지게 만들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대출 규제 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또 빚을 많이 냈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은 이 유동성 과잉으로 인해 갖고 버블이 얼마나 커졌냐면요. 이게 이제 일본 니케이 지수인데, 니케이 지수. 여기가 1985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1990년도인데 대략 니케이 지수가 수직 급상승을 합니다. 5년 동안에 수직 급상승을 해. 그래갖고 거의 최고점 찍은 게 38,000포인트인가 그래요. 제 기억에 약 38,000포인트, 4만 포인트에 육박합니다. 이거 엄청난 버블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또 이런 말 있죠. 부동산도 그냥 엄청나게 버블이 끼어가지고 일본 도쿄 땅 팔아갖고 미국 땅 죄다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도쿄 땅을 팔면 미국 땅 전체를 다 사들일 수 있다. 얼마나 버블이 심했으면.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버블이 너무 심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저러다 큰일 나겠는데? 잘못 터져버리면은 X 되겠는데? 이래가지고 일본 정부가 이제 놀란 거예요. 놀라갖고 금리를 다시 또 2.5%에서 6%대로 금리를 다시 올려버립니다. 2배 이상 올려버리죠. 특히 1989년에서 91년도 사이에 약 3년 동안에 2배 이상을 갑자기 올려버려요. 이게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그리고 언제는 대출 규제도 다 풀어갖고 대출해가 그러더니 다시 대출을 쪼입니다. 대출 총량 규제에 들어가요.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 정책금리 이 당시에 보면은요, 여기가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여기가 대략 한 1990년인데요. 여기가 대략 한 1985년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금리를 내려요. 플라자 합의 직후에, 좀 지우고요, 다시. 여기 대략 한 플라자 합의 직후가 여기인데, 여기다 금리를 과감하게 내렸잖아요. 내수 부양하고 그 수출 기업들 살린다고. 그리고 다시 저금리로 유지하다가 요 89년에서 91년 동안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프에 보면은 수직 상승을 하죠. 기준금리, 정책금리가 기준금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멍청한 짓을 또 했다, 일본이. 그러다 보니까 니케이 지수가 어떻게 돼요? 폭락을 하겠죠. 당연히 폭락을 하고, 금리를 저렇게 쳐 올리면 당연히 폭락하죠. 그리고 부동산도 다 폭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폭락. 그래서 여기서부터 니케이 지수 앞서 살펴봤던 건데요. 수직 낙하. 그죠? 수직 낙하죠. 이렇게 수직 낙하. 쭉 빠져버립니다. 니케이 지수가.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왜 잃어버린 30년이 돼버렸냐. 원래는 잃어버린 10년, 그 다음에 또 20년, 30년 이렇게 가는 건데, 왜 잃어버렸다고까지 표현을 하냐, 이게. 그냥 단지 버블 터져가지고 거품 빠지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야, 이게 이제 그 핵심 내용인데요. 이때 또 설상가상으로 거품 터지고 나니까는 거품 빠지면서 설상가상으로 뭐가 또 문제였냐면요. 이 당시에 가게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렇고 비투 영끌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갖고 빚을 많이 지고 있었어요. 잔뜩 빚을 진 상태에서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빚내갖고 투자한 자산, 부동산이네 주식이네 거의 휴지되다시피 하고 다 날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빚을 져서 그거 산 건데, 그럼 이자를 물어대고 원금도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고가 돼버려가지고 완전히 일본 국민들이 거의 좀 심하게 표현하면 거지가 돼버렸다. 거지가 무슨 소비를 합니까? 빚 갚기에도 허덕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비를 못하는 거야. 소비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빚 갚는 데만 올인한 거죠. 그리고 파산자들이 이때 속출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소비를 안 하니까, 물건을 안 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이 죽어라고 안 팔려요. 그러면은 고용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을 더 뽑아서 쓰겠어요?
뭘 사람을 더 뽑았어요. 있는 애도 다 자르고 다 내보내는 겁니다. 사람 안 뽑아. 그리고 투자도 축소하고. 그러니까는 사람을 안 뽑으니까 일자리가 없네. 그러니까 실업자가 증가하죠. 실업자가 증가하는데 그 물건이 더 팔리겠어요? 물건 더 안 팔려. 아니 실업자가 뭐 소득이 있어야 물건을 사지. 그러니까 물건이 안 팔리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수요가 내려가니까 물가는 어떻게 돼요? 물건의 가격은 더 내려가. 그래서 이게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디플레이션.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 디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물가가 도대체 오를 기미를 지금도 안 보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요즘 들어서 뭐 살짝 좀 꿈틀대면서 오르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로테이션식으로 악순환이 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참고로 일본의 GDP 대비 가계 부채율을 보면요, 여기가 1980년이고 여기가 1991년인데 10년 동안에 급상승을 하죠.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일본의 GDP 대비 가계 부채율이 60%까지 이상 오른 적도 있었죠. 60% 이상까지 오르고 있어. 우리나라는 아마 100%가 넘었죠, 이미. 우리나라도 위험합니다. 이거 105%인가 그렇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율.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이 올랐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빚을 많이 진 거죠, 이때. 그래서 이게 이제 꺼지다 보니까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 30년 이내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일본 기업들에는 또 일본 기업들한테 악재가 있었는데요. 이게 설상가상으로요. 이 당시에 또 신자유주의네 뭐네 그래가지고 야 우리 관세 물리지 말고 자유무역하자 그래가지고 관세가 없는 관세도 물려주지 않은 아주 저렴한 수입품들이 일본으로 또 밀려 들어옵니다. 미국이 당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수입품과 가격 경쟁을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생산 단가를 낮추려면 가장 만만한 게 인건비부터 깎는 겁니다. 임금부터 삭감, 인건비부터 월급부터 깎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때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근데 이거 인건비 깎고 비정규직이 이때 늘은 거 지금도 그 여파가 가고 있고요. 이거 일본 정부가 다 그때 묵인을 했습니다. 묵인을 했어요. 법인세도 다 깎아주고 그랬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물가를 더욱더 부채질하게 됐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임금 근로자 1인당 연간 평균 급여 상승률을 보면요. 일본이 여기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 동안에요. 1인당 연간 평균 급여 상승률이 몇 프로냐? 0.9%입니다. 1%도 안 돼. 0.9%. 20년 동안에 임금이 얼마나 올랐나고 봤더니 20년 동안에 0.9% 올랐어요. 일본이. 야, 이게 옳은 겁니까? 거의 제자리인 거죠. 그래서 일본이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그냥 이번 시간에는 짧게 왜 일본이 왜 잃어버린 30년이네 뭐 이런 소리가 왜 나오고 지금 디플레이션에서 왜 아직도 못 빠져나오고 있는지 그 얘기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